반갑습니다. 231쪽의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 보통 이제 어원을 얘기하면 포트, 항구 포트. 우리 커피 포트 알죠? 들고 다니는. 그것도 포트입니다. 들고 다니는, 이동하는 이걸 포트를 하지, 포트. 그 다음에 이 폴리오 하는 것은 원래 이게 파일에 같은 어원의 파일. 그러니까 이게 007 가방에 파일, 정권 두 종목 이상 분산 투자해서 가방 속에 넣어서 들고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우리말로 하면 분산 투자이고, 우리말로 하면 분산. 자, 나누어서 흩어질 산, 두 자산 이상 나누어서 투자한다. 이런 뜻이죠. 분산 투자. 근데 분산 투자에 하는 이유는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 효과는 뭐냐면, 이제 이게 분산을 낮추면, 분산이, 여기서 분산이라는 것은 두 자산 이상 나누어 투자한다 이런 뜻이지만, 우리 위험 계산할 때 통계적으로 분산, 이걸 계산합니다. 그 위험을 낮춘다 이런 뜻인데, 위험을 낮춘다 이 말은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인다 같은 말입니다. 결론은 분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투자 방법.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수업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이스크림 주식회사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도 연평균 수익률은 20% 나와요. 여름에는 많이 벌고 겨울에는 적게 벌고. 그 다음에 군밤 주식회사 주식을 투자하면 역시 연평균 기대 수익률은 똑같아요. 평균 수익률은 같은데 군밤은 겨울에 많이 벌고 여름은 겨울에 많이 벌고 여름에는 적게 벌겠죠. 이렇게 서로 날씨 변수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키기가 상상 속입니다.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스크림하고 만약에 우리 빙스라고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이스크림하고 군밤하고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이스크림하고 군밤하고. 그래서 아이스크림만 몰빵 집중 투자하시면 연평균 수익률은 20%이지만 변동성 위험 노출. 이때만 있으라는 법이 없죠. 저때 있으면 또 쪽박 찰 수도 있고 대박 칠 수도 있고 이래요. 몰빵하시면 대박 칠 수도 있고 쪽박 칠 수도 있고, 또 군밤 집중 투자하고 나면 내 돈 100을 100% 군밤 주식회사 다 투자했다면 이 대박이고 쪽박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분산 투자하면 반반씩 투자했대. 아이스크림의 반, 또 군밤의 반. 우리 수학에서 곱해서 더하면 그게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곱해서 더하면 기대 수익률이 간단하게 빨리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스크림에 반 투자했고, 그 다음 군밤에 반 투자했습니다. 반은 50%죠. 50%가 0.5가 0.5. 반이 2분의 1 해도 되고 50% 해도 되고 0.5 해도 되죠. 근데 계산 편의상 여기 0.5 소수로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0.5 이렇게 쓴 거예요. 2분의 1 써도 되고 50% 이래 써도 되고 0점 소수점으로 이렇게 퍼센트 분수 소수점 셋 중에 하나 써도 됩니다. 이거 39년 잘 돌리면 된다했죠. 우리 수학에서 전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세 개를 빠른 속도로 순환시키면 돼요. 2분의 1이 100분의 50이 50%고 10분의 5가 0.5가 되고 다 같은 말이죠. 그게 제가 한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빨리 순환시킬 수 있으면 계산 나오더라도 무섭지 않다. 곱해가지고 이놈을 다 더하면 이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이지. 기대 수익률이지. 곱해가지고 더하면 됩니다. 자, 이때 반반인 건 반반 50%는 이거 곱해가지고 이 두 개 곱하니까 20%의 반은 10%고 20%의 반은 10%고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니까 20%다. 이렇게 계산상은 수학 산수상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바로 반반일 때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20% 합쳐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그냥 반 쪼개면 되죠. 20% 합치면 몇 프로입니까? 40%지 40% 반 나눠보면 돼. 반. 뭐 2분의 1 이렇게 수학적으로 2분의 1 이렇게 하지만 그냥 반 나눠보면 돼. 감자 20개 40개 가치가 반 나눠버리면 20개 되겠죠. 20%다 이렇게.
이게 이제 바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입니다. 근데 아까 저기 몰빵 투자 하나, 여기에 100%다 투자하나, 저기에 100%다 투자하나, 전부 다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똑같아 20%, 20%, 20%다 같네.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것은 이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분산 투자라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위험을 이때는 높고 이때는 낮으니까 두 개 합치면 이 가운데쯤 오겠지. 이때는 높고 이때는 낮고 합치면 가운데 수익률이 반반씩 투자했으면 가운데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위험을 접었다 이 말이죠. 위험을 접었다. 우리 위험 측정할 때 이건 변동성 위험 노출됐다 이럽니다. 위험 노출. 변동성 위험 노출. 아니 이때 좋지 저때 좋죠. 좋지. 근데 이래 되면 완전 쪽박 차게 돼 있으니까 우리 흔히 한 말로 포트폴 투자하면 뭐라 합니까? 포트폴 투자. 계란을 한 방울이 담지 마라. 이런 소리 워낙 많이 들으시죠. 계란 한 방울이 들었다. 그 방울이 깨져버리면 쪽박이잖아요. 근데 계란을 여러 바구니 담아놓으면 한 바구니 깨지더라도 먹을 게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봤지만 금방 계란을 두 바구니 담아놓으면 한 바구니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얘가 대박이고 제가 쪽박이면 수익률이 뚝 떨어졌죠. 수익률이 높아지고 두 개 합치면 가운데잖아. 두 개 합치면 가운데 있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안정적 수익이 들어온다 이 말이지. 그렇지만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몇 프로였다? 20%. 위험 노출을 줄이는 이게 바로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분산 투자 효과. 만약에 내가 대박 치고 싶으면 사실은 집중 몰빵 투자해야 되죠. 현실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무상 어차피 내가 없는 거 한 대박 배팅했다가 배팅해서 대박 치면 큰 돈이고 뭐 어차피 몇 푼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 요즘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코인 투자하거나 이런 것도 그런 분들이 간간히 나타납니다. 그 몰빵했다가 왕대박 친 사람도 있고 또 날아간 사람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는 아이스크림 투자는 좋고 이때는 군밤 투자는 좋고 이때는 아이스크림 투자는 좋고 이렇게 말을 갈아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은 대박입니다. 왕대박이죠. 왕대박. 이같이 좋은 대박이 없어. 근데 이렇게 갈아타려다가 밑으로 갈아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쪽박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죠. 쪽박 차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분산 투자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안정적 연평균 수익률 20% 획득할 수 있다. 여기 바로 분산 투자.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것은 분산. 이게 수익률이 위로, 이 수익률이 아래로 분산돼 있죠.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는 걸 줄인다. 흩어져 있는 위험 노출을 줄인다. 가운데를 모아버렸죠. 그래서 그걸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이렇게. 아이스크림하고 빙수를 분산 투자하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집중 투자하거나 유사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두자산 수익률이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은 분산 투자해도 분산 효과가 적다. 이렇게 해야지. 특성이 정반대인 수익률 흐름이 정반대일수록 분산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남자 주식회사, 여자 주식회사. 자, 남자하고 결혼하면 여자하고 결혼하면 비슷하잖아요. 집중 투자하거나 비슷하죠. 그래서 분산 효과가 적습니다. 전혀 성질이 다른 머리 남자, 가슴 여자 이렇게 합치면 성격도 다르고 논리 체계도 다르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게 나눠 투자하니까 서로 존중, 사랑하면 이렇게 위험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결혼하여 안정적인 편익을 얻는 그게 결혼의 효과라면 우리 결합투자는 분산투자도 결합투자하여 안정적인 편익을 획득한다. 이게 바로 분산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의 한번 봅시다. 의 첫 번째 의.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자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위험 부담을 가능한 회피하려는 방법으로 위험 회피 맞죠? 위험 회피 맞지 이게?
우리 위험을 그림 그릴 때 이게 변동성이 큰 게 위험이 크고 이 적은 것이 위험 적고 이렇게요. 이건 위험이 없다. 고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입했을 때 회피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여러 종목. 제가 이 나누어서 투자한다. 이 말은 원래 분산 투자를 말하는 나누어서 투자한다 이런 뜻인데 분산이 위험 측정치로 쓰거든 통계학에서. 그래서 기억하기 쉽도록 위험을 감소시키는 투자, 그게 분산 투자 효과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 종목 부동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평균 분산 결정법. 우리 평균 분산 결정법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평균은 수익을 했죠. 평균은 수익. 분산은 위험을 했습니다. 분산이 이 위험처럼 위험. 요걸 위험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일단 간단하게 위험으로 생각. 여기서 위험으로 생각해도 좋다. 자산 배합을 정해서 위험과 수익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아버지다 하는 마코이치라고 하는 분은 계세요. 마코이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아버지 마코이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주로 이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애널리스트나 펀드나 강연을 하시면서 여러분 중에서 종합 수익률, 평균 종합 주가지 수익률 이상 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인데 그래서 단순하게 그 당시는 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걸 이 현대 포트폴리오 아버지니까 그 이전에는 이걸 포트폴리오 하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종목을 집중 투자해가지고 이 대박 칠렸구만 하다가 쪽박 치는 바람에 고객 돈을 수탁받아서 운용하면서 이게 대박 칠려고 하다가 쪽박친 많겠죠. 투자들이. 그래서 이때는 고객들한테 말 그대로 쪽박차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아이스크림하고 예를 들어서 군밤 이렇게 나누어 투자하면 위험을 줄여서 고객 돈 맡긴 돈을 수탁받은 돈을 언제든지 차더라도 20%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인 자기 투자로서의 위치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세요. 이 두 사람 아이스크림하고 빙설이 아닌 아이스크림 군밤하고 이런 둘 관계의 상관계수 그걸 잘 따져가 분산 투자하시면 안정적으로 항상 수익이 나오니까 괜찮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주로 이런 분산 투자 논리가 체계화되었고요. 이 마코이치라는 분은 자,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669 하는 게 있는데 시그마 X, 시그마 Y, 그 다음에 로 XY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9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시는데 이걸 통해서 요건 우리 지난주에 우리 표준 편차, X의 표현 편차, Y의 표현 편차 이로 상관계수 이런 말이 있거든. 상관계수. 자, 이거 상세한 거는 우리 시험에 약간 뻐거보니까 냅둬버리고 요거 상관계수 하는 요것만 일단 잘 보도록 합시다. 상관계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관리. 자, 포트폴리오의 이제 관리. 자, 관리.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 근데 이 둘, 안전성, 황금성, 이 둘 다가 위험이라. 리스크, 위험. 요즘은 이제 위험과 수익 분석 이렇게 하죠. 그죠? 위험과 수익 분석. 자, 예금, 우리 은행에 예금하고, 그 다음 주식하고, 부동산. 자, 부동산. 이 셋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성이 가장 높은 게 뭘까? 안전성. 변동성이 가장 낮은 것.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2% 준다 합시다. 2% 준다고 하면 내가 100만 원 예금하면 1년 후에 102만 원 거의 틀림없이 주죠. 기대한 거하고 일치하잖아. 그죠? 변동성이 없고 그래서 안전성이 아주 높아요. 주식은 변동성이 높지. 대박, 쪽박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도 어느 정도 주식보다는 덜 하지만 천당과 지옥 덜 왔다 갔다 하지만 좀 스무스하게
변동성, 위험 노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성. 수익성은 어느 것이 가장 높다? 평균 수익률은 얘는 20%야. 부동산은 평균 수익률이 10%입니다. 20%, 10% 같으면 얘가 제일 높겠지. 그렇죠? 가장 높지, 주식이. 예금은 2%밖에 안 되고 가장 낮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성. 황금성은 유동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유동성, 황금성. 일본식 표현이 주로 황금성이고, 현대 우리 이 용어로 유동성 이렇게 부릅니다.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것은 우리 비행기하고 중고차하고 어느 것이 유동성이 높다? 물리적 유동성은 비행기를 했지만 물리적 유동성을 찾는 게 아니죠. 이건 우리 처음 다 학교는 전체가 가치 가격 구하는 돈 세계, 마니 세계이기 때문에 현금화 속도가 빠른 것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현금화 속도 빠른 것. 그러면 중고 비행기, 중고 자동차 어느 마켓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중고 자동차 마켓 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연식 따지가 어디 내놔도 사고 친 거하고 빠른 속도로 현금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고 자동차가 황금성이,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비행기보다. 그렇지? 그렇겠지. 그래서 황금성은 예금, 주식, 부동산 이렇게 비교할 때는 이거 예금은 바로 찾으면 되지. 가장 높겠지. 황금성이. 주식은 팔고 나서 뒤 3일 후에 현금 입금, 통장 입금됩니다. 그럼 한 3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주가가 빠졌을 때 팔려니까 그렇죠. 서운하지. 좀 더 올랐을 때 파야지.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현금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다음 부동산은 가장 느리겠지. 현금화 속도가. 땅 팔려고 내놓으니까 1년, 2년 걸릴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 아파트 같으면 또 잘 안 팔리잖아요. 옛날 같으면 1, 2개월 만에 팔리고 했는데 지금 뭐 3, 4개월 또는 1, 2년 지나도 안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 또 아파트는 그나마 빠르지만 전원주택은 골탕 먹지. 3, 4년 가기도 하고 또는 임차 나타날 때 1, 2억 깎아서 팔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현금성이 아주 느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 보면 이 안전성이라든지 황금성 이 두 개는 리스크, 위험이랍니다. 위험. 위험과 수익 분석, 위험과 수익 분석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건 옛날 스타일, 고전적 우리 할 때 그때 뭐 유대인들 투자하는 방법 태어나서부터 이런 3분법으로 투자합시오 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아주 강세를 누리고 있는 세계 노벨 경제학상도 제일 많이 받고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들 얘기하죠. 그래서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 그냥 참조로만 보시고 옛날에 시험 나올 때 예금의 3분의 1, 주식의 3분의 1, 부동산의 3분의 1 투자한다. 맞다, 틀리다? 자, 우리 집 자산을, 이 자산, 제가 이 자산 부채 자본, 이 자산을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인수가 예금의 3분의 1, 3등분해서 주식의 3분의 1, 부동산의 3분의 1 투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딱 3분의 1씩. 지금 사장님 집에 가면 딱 3등분 되어 있습니까? 예금, 부동산, 주식. 분산은 맞죠. 이렇게 골고루 이거 말고도 가지고 있는 골고루 뭐 골드바카 할 수도 있고 사이버코인 갈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이런 나누어 분산 투자하고 계실 수 있지. 근데 나누어 투자한다는 말은 맞지만 하나만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나누어 투자한다는 말은 맞지만 3분의 1씩까지 있다. 이 말은 맞다? 그렇죠. 그건 틀리지. 그래서 그때 문제 틀린 것으로 오답으로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3분의 1씩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때로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 이분이 이 투자가 공격적인 분이라면 공격적인 사람은 리스크, 위험을 좀 더 높아도 투자하는 사람이고 보수인 사람은 위험 낮은 걸 투자하는 사람인데 공격적인 사람을 뭘 많이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주식. 상식적으로 다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주식을 더 많이 배정하겠죠. 얘를 3분의 2. 나머지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또 보수적인 분은 뭘 많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분은 그렇죠. 안정성인 것.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 상식적으로 다 하시는 거고 그걸 가지고 책을 단순하게 정리해 놨을 뿐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능시간. 자, 포트폴리오 위험 봅시다. 포트폴리오 위험. 자, 포트폴리오 위험.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 위험은 뭐 영어로 리스크 이렇게 한다. 리스크. 보통 저희들 이제 얘기할 때는 투자 위험, 인베스트, 투자 위험이고, 투자 위험. 투자 위험 말고 이제 순수 위험이라고 하는데, 순수. 푸어. 자, 순수 위험은 주로 이제 우리 이 음주운전 하지 말라든지, 물 깊은 데 들어가지 말라든지, 주로 데인저 있죠, 데인저. 영어로 쓰면 데인저러스, 단 거 하는 거, 데인저.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보험으로, 인슈런스 보험으로 해지합니다, 보험으로. 위험은 줄여야 되죠. 위험 줄이는 방법 중에서 이건 보험으로. 요건 투자, 요건 바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분산 투자로서 위험 해지하는 방법이라. 분산 투자하면, 금방 분산 투자하면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산 투자. 그래서 이제 투자 위험은 분산 투자에서 줄이는 것이고, 순수 위험은 화재 위험, 이런 거 있잖아요. 지진 위험, 이런 순수 위험은 보험으로 해지한다. 포항에 건물 보험 가입 다 돼 있으면 그나마 괜찮겠죠. 그치? 그나마 안정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참 불행한 일이 심각한 거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이제 별표합시다. 총위험. 우리 시험 엄청 잘 나와요. 총위험. 총위험을 이분포로 나눠서 체계, 비체계.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거의 뭐 시험 매년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위험이 워낙 중요했죠. 위험이 중요하니까 이분포로 나눠서 다시 관리를 해보겠다. 자, 이 체계 위험은 뭐냐면 이 시장에서 이 시장 마켓, 시장의 이 마켓 시장 전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 그게 체계적 위험이라. 내가 지금 특정 A 부동산, 요 개별 부동산, 이 개별 부동산만 영향 미치는 이게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비체계적 위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금리 상승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장에 있는 부동산 전체 영향을 받습니까? 이 부동산만 영향을 받습니까? 전체죠. 그래서 이자율 변화는 전체 영향을 받으므로 체계적 위험이라. 체계적. 이 체계라는 것은 시장 전체, 이 말이거든. 시장 전체. 시장에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시장 마켓, 이 시장 전체 체계되어 있는 위험이니까 당연히 시장 전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체계적. 비체계적은 시장에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없앨 수 있는 개별 위험이라 하는데 개별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 거다. 자, 경기 변동은 시장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받습니까? 이 개별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전체죠. 그게 전부 다 체계적 위험이라.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응? 경기 변동. 그 다음에 물가 상승, 경기 변동, 호황, 불황 전부 다 영향을 받죠. 이 체계적입니다. 체계적. 환율 변동은 어떻습니까? 환율 변동. 전체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에 우리 뭐 상가 중에서 4% 이상 수익률이 나오는 외국인들이 거의 반틈 샀잖아요. 그럼 살 때 우리 환율이 1달러당 US 1달러당 예를 들어서 원화 1,000원이었다가 요게 1,200원. 이건 이제 환율 인상이라죠. 교환 비율, 환율 인상. 그다음에 900원 되면 환율 인하, 평가 절상. 우리나라 돈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국내 서울에 4% 이상 되는 상가를 살 때는 이때 사는 게 좋습니까? 저때 사는 게 좋을까? 이걸 빨리 판단해야 될 거예요. 1달러를 가지고 미국 사람이 1달러를 스미스가 1달러를 들고 만약에 1,200원일 때 이때 사러 오면 전에 1,000원짜리 1달러 주고 1,000원짜리밖에 못 사는데 이제 1,200원짜리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환율 인상, 평가 절하,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때 사면 좋겠죠. 수익률이 더 나옵니다. 이거에도 벌써 20% 먹었잖아요. 20%. 환차익만 해도 20% 먹을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환율이 인하되면 환차익도 20% 나오니까 수익률 10% 20% 먹기 어렵죠. 우리가 한때 돈 생기면 달러를 사고 이렇게 많이 했지. 이런 환차익 얻기 위해서 달러를 투자한다, 금을 투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환율은 이 전체 부동산에 시장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당연 체계적 위험이죠. 전체 영향을 줍니다. 외국에 부동산 살 때는 이 환율 계산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비트코인을 가지고 저 중동에는 일부 비트코인 부동산으로 매매 거래가 시작했죠. 그렇지만 대다수 아직까지 각 나라 통화로 환율 계산해야 하니까 이걸 보고 여행도 가시고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런데 만약에 이 개별 부동산에 고정영업비, 고정재무비 이건 이 부동산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에 운영하는 위험, 변동비, 고정비, 원룸, 풀옵션이다. 풀옵션 아니다. 이런 것은 다 영향을 줍니까? 이 부동산만 영향을 줍니까? 개별 부동산만 영향을 주는 거죠. 바로 비체계적입니다. 비체계적. 이 개별 부동산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고정영업비, 고정재무비 이 부동산이 은행 가서 자기 돈 1억, 은행 가서 담보대출 2억 빌리가 3억짜리 원룸을 샀답니다. 그러면 이거 차입한 개별 차입한 이자율 변동, 개별 차입 금액, 우리 이거 재무지렛 때, 영업지렛 때라고 지난 수업할 때 배웠잖아요. 이건 이 개별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당연히 이 개별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건 비체계적 위험이라. 비체계적 위험. 이게 원룸 가격 하락해서 2억 밑으로 깡통 되어버렸대. 이 전체 위험입니까? 예위험입니까? 예위험이죠. 그렇죠? 예위험이지.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요 개별 부동산에만 주는 영향도냐 또는 시장 전체 영향을 미치느냐 따라서 시장 전체 영향을 미치는 건 체계적 의미를 해서 이건 내가 깰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이 개별 투자가 깰 수가 없는 거죠. 깰 수 없는 시장 전체 체계화된 위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고 개별 고유 부동산에만 영향받는 이걸 비체계. 이건 분산 투자하면 깰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천억을 가지고 삼성전자만 집중 투자하면 삼성전자 100% 잘나고 못나고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3천억 중에서 1억만 삼성전자 주식 사고 3,000개 종목에 코스피, 코스닥, 기타 전부 다 이렇게 다 투자했다면 삼성전자는 1000분의 1밖에 영향 안 받죠. 3천억 중에서 1억만 투자하니까 3000분의 1만 영향 받지 않습니다. 조금만 영향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개별 위험이 거의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 시장 전체에서 3천억을 특정 부동산 3천억짜리 집중 투자하면 여기에 영향을 다 받지만 1억씩 이렇게 나누어 골고루 투자하면 시장 전체 영향을 받는 거지 체계적 영향밖에 없지 비체계적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분산 투자하면 없앨 수 있는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분산 가능 위험, 회피 가능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체계적 위험이 사라집니다 하면 틀립니다. 이 시장 체계 위험은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다. 내 힘으로 깰 수가 없다. 근데 현대판에서는 이것도 없앨 수 있는 파생 상품 등 많아요. 우리 시험은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그 시험 그걸 출제해보면 현실 감안해서 이 체계적 위험도 없앨 수 있는 리스크 방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제 파생 상품에서. 근데 그걸 출제해보면 역대 출제한 건 다 오로 출제가 되었잖아. 현실은 있어요. 한 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1억 주고 샀대. 부동산을. 이게 1억 1,000만 원 되면 1,000만 원 이익을 벌었죠. 1억 3천만 원 되면 3천만 원 벌었습니다. 근데 9천만 원 주고 9천만 원 떨어지면 1,000만 원 손해 봤잖아요. 내가 1억 주고 산 부동산입니다. 여기에 8천만 원 되면
2천만 원 손해보겠지.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본전 아닙니까? 본전. 그래서 이걸 스팟, 현물이다. 이런 현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위험 노출되어 있다고, 우상량. 요게 1억 3천만 원 되면 3천만 원 벌고, 1억 5천만 원 되면 5천만 원 벌고, 9천만 원 되면 1천만 원 손해보고, 1억 그대로 멈춰 있으면 본전이고, 이렇게 되겠죠. 손익 상태, 이렇게 위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파생사무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 취해버리면, 선물을 퓨처스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 매도 포지션 취하면 반대지. 현물에서 5천만 원 땅값이 1억짜리 1억 5천만 원 되면 5천만 원 벌었는데 선물 시장에서 5천만 원 손해봤잖아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여기 오지. 빵이지, 빵. 또 9천만 원, 땅값 9천만 원 됐을 때 현물은 1천만 원 손해봤지만 선물에서 1천만 원 이익을 봤죠. 두 개 합치면 빵, 본전이잖아. 그럼 이거는 본전밖에 없죠, 본전. 이러나 저러나 본전밖에 없잖아요. 현물이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내려가도 본전이죠. 이렇게 포지션을 취하면 당연히 이게 만약에 이 땅 취득에서 공장 사장님이 땅값에 신경 안 쓰고, 우리 현실감이 좀 없습니다만 공장 자체 제품 마켓시어 해서 공격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돈 버는 오로지 공장 사장님, 공장에만 집중하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해지할 수도 있다니까. 그 공장 사장님은 주로 뭘 하면 환율 해지합니다. 환율 해지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중소기업에서. 환율이 1대 1000인데 1대 1200 되면 1달러 미국 사람도 외상으로 팔고 1대 1300일 때 돈 받으면 300원 벌었잖아요. 1대 1500 되면 500원 벌고 1대 900대 부르면 100원 손해보고 이렇잖아요. 나중에 돈 회수할 때. 그걸 환율 변동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포지션을 취해놓고 오로지 자기는 외상값 받는 데에서 그 환차 손익을 그건 바르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소기업에서는 전 세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현물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 하여튼 현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우리 책에서는 체계적 위험은 일단은 깰 수 없다. 시장 전체 위험이다. 이렇게 하고만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계적 위험. 시험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옵니다. 시험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분산 투자하여 없앨 수 있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다 하면 맞다, 틀리다? 틀렸잖아. 현실은 그래 할 수 있거든. 근데 깰 수가 없다 해야 그게 답이라. 분산 투자하여 분산 가능 위험, 피할 수 있는 회피 가능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하면 맞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계속 시험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기억 보시면 체계적 위험이란 피할 수 없는, 그 없는의 별표. 시장의 힘에 야기되는, 마켓의 힘에 야기되는 위험을 말하며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이다. 그렇지. 아까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주로 예를 들면 경기 변동이다. 호황, 불황 닥치면 다 영향을 받죠. 시장에. 인플레이션 위험. 자, 인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격 변동 이렇게 돼요. 시장 가격 변동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줍니다. 시장 가격. 시가가 비싸면 비싼 대로 사고 팔아야 되고 싸면 싼 대로 사고 팔아야 된다. 그 시가에 그대로 영향 주는 게 경기 변동, 환율, 이자율 이 전부 다죠. 이자율도 시장 전체 영향을 주는 거예요. 환율 변동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 니은을 보시면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에 있어서 위험은 시장 전체 체계적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체계적 위험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가 곧 나올 텐데 고위험이면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다 낮다? 고수익이라 했지. 저위험이면 저수익이다 그랬죠. 위험이 낮으면 수익이 낮다. 이게 균형 상태입니다. 현 실무상은 고위험인데 저수익도 있고 저위험인데 고수익도 있습니다. 근데 조정 과정을 거치면 정상적으로 균형 상태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균형 상태가 되면 그래서 책에 올린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 위험과 화살표가 같은 방향, 화살표가 위험과 수익이 같은 방향,
둘이 손잡고 가면 플러스죠, 플러스. 비례다 하지, 비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비례다, 비례. 항상 그랬죠. 우리 경제론에서도 같이 가면 비례고 반대로 가면 반비례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체계적 위험에 가시면 비체계적 위험, 기억. 비체계적 위험이란 피할 수 있는, 그 있는에다 별표. 피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개별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개별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을 받는 위험. 이게 비체계적 위험, 개별 고유의 위험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개별 고유의 위험. 그렇다면 저희들은 자, 내로 민법, 공법, 법을 한번 따져볼까요? 민법, 공법. 자, 공법은 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받습니까? 이 부동산만 영향을 받을까요? 전체. 오케이. 민법은 개별 맞죠? 그지? 민법은 주로 개별 영향 받는 게 많습니다. 전체 받는 것도 있고 실제. 우리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도 주임법 같으면 이 주택이나 다른 주택도 같은 영향 받잖아, 그죠? 민사특별법 등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법 전체, 일반적으로 민법 개별, 개별적 권리관계 다르잖아,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체계, 비체계, 체계, 비체계, 체계, 비체계,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우측에 보니까 뭐 그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X 지워버리세요. 이 책마다 다 있는데, 제가, 전에 같으면 뭐 이 책이 틀린 게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것도 전국 책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념 삼아 올려놨어요. 시험 안 봐도 됩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이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오로 출제가 돼버려요. 자, 그 다음, 그럼 하단부에 가시면 포트폴리오에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 상관계수. 이게 일종의 궁합계수나 같아요. 상관계수. 도표는 봐도 되죠. 그 위에 있는 그림 X 빼내버리시면 되고, 상관계수. 일종의 궁합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 놈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우리 수익선은, 투자론에서 수익선은 수익률을 넣었죠. 수익률을 우리가 평균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 평균 수익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선은 위험이랬지. 위험량. 자, 위험을 분산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분산,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점이다. 위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은 것이고, 아래 갈수록 위험이 낮은 것이고, 수익률이 낮은 것이고, 경제론에서는 이걸 가격이랬지.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고, 아래 갈수록 가격이 낮다. 오른쪽 갈수록 위험량이 많고, 왼쪽 갈수록 위험량이 적다. 경제론에서는 이게 수량이 증가, 감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두 개 스타일 크게 봐서 이 두 개 스타일밖에 없으니까 그림에 뭐 헷갈리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선은 수익, 수평선은 위험, 상관계수. X 부동산이 여기 있고 Y 부동산이 이 아래 있다. X, Y. 자, 누가 위험이 큽니까? 그렇죠. X는 위험이 이렇게 높지. Y보다 위험이 훨씬 높지. 수익은 역시 수익도 그렇죠. X가 훨씬 높아요. 그러면 X 부동산은 고건에 맞습니까? 그 다음 Y 부동산은 저전에. 근데 X, Y 둘 상관계수가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상관계수가 XY가 상관계수가 1이면 아까 아이스크림 빙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처럼 남자 결혼한다, 여자 결혼한다 이런 것처럼 유사하게 일직선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름없어요. 내 호주머니 넣고 다니는 게 똑같아. 올라가면 올라가고, 가령 해서 X 주식이 10% 올라가면 Y 주식이 5% 올라가고, 20% 올라가면 10% 올라가고, X 주식이 10% 내려가면
Y 주식도 5% 내려가고 20% 내려가면 10% 내려간다. 그 비례적으로 가잖아요. 비례. 똑같은 퍼센트는 아니지만 비례적으로 가지. 그걸 갖다가 집중 몰빵 투자한 거랑 상관계수가 플러스 1 같아요. 이게. 예? 상관계수 플러스 1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되면 요렇게 되게 돼 있는데, 자, 이건 너무 어렵고, 일단 실제 우리가 좀 어려운 시험에서는 이게 다 시험 다 잘 나와요. 근데 우리 공주에서 수능에서는 약간 무리가 따르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요걸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대체로 X, Y 상관계수는 0과 1 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고 0과 1 사이. 상관계수는 낮을수록 좋거든. 플러스 1보다는 마이너스 1로. 아까 아이스크림 군밤처럼 아이스크림 군밤이 좋다면서요. 아이스크림 군밤 분산 투자할 때 분산효과 크다 했죠. 이 상관계수 거의 마이너스 1이에요. 위험을 많이 줄여붙잖아. 위험을 줄이고 엄청 줄여붙죠. 수익률은 같은데, 여기나 저기나 이렇게 수익률은 같은데 위험이 개하면 낮으면 좋지. 위험을 확 줄여되니까. 아까 아이스크림 군밤이 상관계수가 거의 마이너스 1 관계입니다. 아이스크림 빙설은 거의 플러스 1 관계니까 집중 몰빵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없는 거죠. 응?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림을 요렇게 그리는데, 그렇게 그렸다. 이렇게. 자, 이제 X-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아들하고 엄마하고 관계, 딸이 태어났습니다. Y- 엄마하고 딸하고 관계, 딸하고 아들하고 관계, 딸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이 속에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 무한대 투자 조합이 있어요. 이 속에 무한대 투자 조합이 나타납니다. 물론 X- Y-가 아빠 엄마고 XY가 아들 딸일 수도 있습니다. XY가 아들 딸이면 엄마 아빠보다 낫죠. 이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프론티어 개척자 정신, 가정의 발전 어마어마하게 형성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요걸 요렇게 넣어놔, 요걸 바꿔치기 하나 같은 형태 아닙니까? 결국에. 그러면 이제 투자 수단이 엄청 많습니다. 이 무한대 포트폴리오 수단인데, 이 속에서 수익선을 쭉 꺼보면 요놈하고 O하고 X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이 좋다? 전부 다 위험은 같은데, OX 위험은 같은데 O가 수익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거 제일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O하고 X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O가 좋죠. 또 여기 Y하고 이렇게 여기 Y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이 Y가 이 집에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접점으로부터 요 위에 있는 이걸 보고 바로 EF 소나타, 에피션시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투자 집합, 효율적 전선,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벌써 이 효율적이라는 말 자체는 비체계지음을 다 없애본 거예요. 전에 제가 효율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효율적은 머리에 있다, 가슴에 있다? 자, 효율성은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 경제론을 가면 완전 경쟁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기 오면 효율적 프론티어로 바뀐다니까. 효율적. 나중에 효율적이냐, 효율적이 못하냐. 그 용어 자체도 우리 시험 출제를 많이 하지만, 그 개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흘러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가볍게 전체가 정리됩니다. 공부하시고 나서 효율적이냐, 효율적이 못하냐, 완전 경쟁시장, 불완전 경쟁시장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X를 투자하면 비효율적이라, O를 투자하면 효율적이라. 그 말은 이 비체계적 위험은 다 없앨 수 있다잖아요. 위험은 기하면 줄일수록 좋다면서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다 줄여버리고 체계적 위험은 감수하고 가야 되겠죠. 체계적 위험은 감수. 그 효율적이다 이 말은 체계적 위험만 존재하는 상태. 체계적 위험만 존재하는 상태. 그래서 요것만 살아남았어. 노란 선만 살아남습니다. 요걸 효율적 프론티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예금이고 모든 상품들을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무한대 있는데 무한대 포트폴리오 조합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노란 선만 좋은 놈들만 다 골라놓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요걸 보고 이제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먹었지만 수익을 나누니까 O가 X들을 지배했잖아요. 이걸 보고 평균은 수익은 큰 것, 그 다음에 위험은 가장 낮은 것. 같은 위험이라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게 전부 다 OX가 같은 위험인데 O가 수익률이 제일 높잖아, 그죠? 그것만 골라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로도 우리 시험 출제를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자, 시장 상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놨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 잠깐 접어두시고, 넘겨보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 234페이지에 가운데 그림 보니까 효율적 전선 있죠, 효율적 전선. 그 효율적 전선, 요게 바로 에피션시 프론티어. 이 말입니다. 에피션시 프론티어.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효용 무차별 곡선이다 하는 말이 있죠. 요 놈도 아주 중요한데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 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투자자 가슴 속에는 무차별 효용 곡선이 다 있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다 이 말은 차별이 없다는 소리죠. 전혀 차별이 없다. 점심때 뭐 먹을래? 짬뽕, 짜장면, 뭐 만두,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좋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많죠. 아무거나. 그 소비의 무차별 곡선이 그게 아무거나입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좋다 이 말이고, 그걸 투자 시장에 가면 투자할 때도 상품 조합이 여러 조합이 무한대 조합이 많지. 그 중에서 아무나 투자해도 만족도가 같아. 이게 효용 무차별 곡선입니다. 효용 무차별 곡선. 자, A라는 사람이 여기 투자나 저기 투자나 만족도가 다 같아요. 90. 여기 투자나 저기 투자나 이게 만족도가 100 다 같아. 이거는 120. 요게 효용 무차별 곡선이라. 소비에서 이렇게 먹거나 투자해서 저렇게 투자하나 만족도 같아. 투자 만족도 같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만족도는 높아지지. 왜냐하면 우리 여기 이거 세 개 상품을 비교하면 위험 가장 낮은 것이 어느 거다? 여기 위험이 가장 낮죠. 수익률 제일 높은 것이 어느 거다? 여기 수익이 제일 높잖아. 아니 위험도 제일 낮고 수익도 높으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120 제일 좋은 곳이다. 수평선을 하나, 수익선 하나 다 마찬가지야. 자, 수익선 하면 요놈의 수익률이 제일 높고, 다음 수평선을 하면 수익은 다 같지만 위험이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이겠죠. 예?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령 이 A라는 투자자는 이분이 이 무차별 효용이 이 속에 무차별 효용 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가슴 속에 그 중에서 3개만 대표로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 무차별 효용 곡선 3개만 대표로 뽑아놨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무차별 효용 곡선이 이렇게 생긴 분도 B라는 사람이 또 있더라 이거지. 이분의 무차별 곡선도 마찬가지 많은데 요게 70이고 요게 80이고 요게 90 만족도라고 효용 만족도를 측정 가능하다고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쪽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야. 요놈이 위험이 제일 낮지. 수익률도 가장 높죠. 그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품이 여기 있다가요. 이렇게 이만큼 위험 감수, 추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추가 위험 감수하려면 B라는 사람은 요만큼만 추가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이 올라가도 투자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은 이만큼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추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스타 이걸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B라는 사람은
추가 요구 수익률이 위험 감소. 일로 가면 위험이 감소해야 되죠. 위험 감소. 추가 위험 감소에 따른 추가 수익이 조금만 요구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은 이 창 모양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공격적 투자를 하고, 요 A라는 사람은 요렇게 무차별 형성에 올라갔으니까 이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 보수인 사람은 추가 보수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위험 감소에 따라서 추가 수익 요게 만약에 2%고 요게 2%고 요게 4%라면 B라는 사람은 3%짜리 추가 위험에 따른 3% 정분 수익 X를 투자하는데 A라는 사람은 4%이므로 3%밖에 안 되는 스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패라 방패. 보수적인 방패 모양. 이거는 창 모양. 죽기 살기로 창 모양.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부른다.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자,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 시험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상당 무리. 결국에는 다 알게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뭐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무차별 곡선도 있고 저런 무차별 곡선도 있고 당연하지. 이게 무차별 효용이라는 것은 만족도라는 것은 개인 따라 전부 다 다르죠. 효용 무차별 곡선은 다 다릅니다. 우리 소비에서도 늘상 술 먹을 때, 밥 먹을 때 다 나타나듯이 투자에서도 역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효용 무차별 곡선은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지. 근데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 이분들을 모시고 이 시장판에 상품 선택, 이제 투자하러 왔습니다. 투자로. 이분들을 모시고 투자로 오시면 공격적인 분은 그거를 좋아하시니까 여기를 투자할 수 있고 보수적인 분은 방패를 좋아하시니까 이 아래 이걸 투자한다 이거지. 자, 요건 저이죠. 저위험, 저수익. 요놈은 고위험, 고수익, 공격적인 분이신데, 자, 한번 보시면 이 공격적인 분도 만약에 X만 투자한다면 만족도가 이래 낮을 거 아닙니까? 근데 XY에 효율적 프론티어에 접점을 투자하면 만족도가 차원이 훨씬 높아져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접점을, 요 놈을 보고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 이렇게 본다. 최적 포트폴리오, 이렇게. 또 보수인 분도 Y 투자하면 만족도 이렇게 낮다니까. 근데 이 접점을 투자하게 되면 훨씬 만족도가 올라가게 돼 있지. 그래서 이걸 최적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저 위에 투자하니까 고고고, 이 아래 투자하니까 저저 보수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 그림이 이제 234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효율적 프론티어, 에피션시 프론티어 이렇게 EF 소나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하에 최고 수익률 그 별표. 금방 봤지만 이 수익선 내릴 때 이거 O가 X들을 지배했다 했죠. 같은 전부 다 위험인데 수익률 제일 높은 거잖아요. 동일한 위험하에 최고 수익률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곡선. 이게 바로 에피션시 프론티어다 이 말이지. 자, 형태가 왜 생겼느냐? 효율적 전선은 주어진 위험하에 투자 이 이상 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소해야 하므로 우상향한다. 자, 여기서요. 수익률을 더 먹으려면, 수익률을 더 먹고 싶으면 여기 수익에서 이 수익으로 수익을 더 먹고 싶으면 위험이 더 많아야 되죠. 위험이 더 많아야 되지. 또 수익률 또 이렇게 더 먹고 싶으면 당연히 위험을 추가 감소해야 이렇게 수익을 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이 말이에요. 우상향한다. 자, 다음 페이지 무차별 곡선 봅시다. 무차별 곡선. 그럼 무차별 곡선 앞에다가 효용 이렇게 써지고 효용. 또 한마디 더 쓰면 보통 우리 소비에서 바로 효용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여기는 투자로이니까 투자의 효용 이 말이에요. 투자효용. 투자자의 효용. 효용 무차별 곡선. 무차별의 말은 만족도가 똑같아.
술 때, 밥 먹을 때 아무거나 시켜라 만족도가 같으므로 아무거나 시켜라 이런 말 많이 했죠. 그게 투자에 들어오면 바로 무차별 곡선이 됩니다. 의 보시면 불확실성 하에 위험 하에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일반적 형태는 위험 혐오 위에다가 회피 쓰랬죠. 회피 위험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적 태도이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합리적인 목적은 기대 효용 극대가 있다. 효용 만족도 극대, 행복 극대에 있다 이 말이겠지. 이 곡선은 고아래줄 보니까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형태다. 아까 이 설명이죠. 이 원점에서 쓰다 보면 이거 보고 볼록하다 이렇게 볼록하다. 이게 오목한 거든 오목. 이게 오목이라면 지금 이거는 여기서 쓰다 보면 볼록볼록하죠. 예? 볼록하다 이렇게 볼록한 형태입니다. 볼록 우상향 형태.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이 둘 만나서 시장에서 제일 좋은 상품들만 효율적인 상품을 골라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무차별 곡선 가슴 속에서 3개씩 다 뽑아왔어요. 투자자 가슴 속에서 무차별 곡선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투자자로 모시고 상품 골라보세요 하고 이렇게 왔거든. 그러니까 요 접점을 선택합니까? 교차한점을 선택합니까? 이 교차하는 점은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접점이 만족도가 더 높지. 여기에는 이게 시장 상황이 더 좋아져야 달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 이 말은 뭐 경제, 마켓 또 각종 시장 상태가 좋아지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위로 업 될 수가 있겠죠. 그때 도달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 곧 별표하시고 최적 포트폴리오는 뭐냐?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은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접점이라 접점. 요 교차하는 점 하면 땡 틀립니다. 접점 여기가 만족도가 가장 높다 이 말이지. 당연하겠지. 자, 그래놓고 우리 Q, 그 애 문제를 풀어봅시다. Q. 자, 그 235페이지 하단부에 기대 수익률과 평면, 위험 평면에서 투자 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하여튼 마지막에 틀린 것 찾아라, 맞는 것 찾아라. 빠른 속도로 밑줄 끄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다 보면 틀린 것 찾으라 했는지 맞는 것 찾으라 했는지 몰라요. 문항 읽다가 잊어버린다니까. 단 투자 자산 A, B, C, D, E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존재한대. 투자는 위험 회피형으로서 일반적, 보편적, 이성적입니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 수익선은 기대 수익률, 수평선은 위험이죠. 세상에 좋은 것은 수익률, 안 좋은 것은 수평선, 위험 이렇게만 이분법으로 나눈 겁니다. 남편의 좋은 것은 수익률에, 남편의 나쁜 것은 위험에 이렇게 이분법으로만 나눴어요 지금. 자, 동그라미 1, 답항 1. 투자산 A, C, D, E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 한다. OX. 자, 보시면 B하고 C하고 비교하면 누가 좋다? C가. 같은 위험인데 수익률 높은 C가 B를 지배하죠. 그래서 C는 우등, B는 열등. C가 B를 지배하므로 B를 X 빼내고 당연합니다. 그 다음 2번 A와 C에 각각 50%씩 투자한 A, C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D 50% 투자한 AD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보다 낮다. 자, AC는 A란 여자가 C란 남자 공무원 철밥통 만나 결혼해서 산다. A란 여자가 아닌 D 사업하는 사업가 남자를 만나서 산대요. 그럼 누가 고고입니까? 당연히 AD 결합하면 고이죠. 고위험 고수익. AC는 저위험 저수익이다. 그래서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3번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C를 선택할 것이다. 효율적이니까 비효율적인 것을 이겼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ACE 세 식구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보다 AC 두 식구 살 때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더 크다. 아니죠. ACE 부부지간 사는보다 아들 하나 놓으면 분산 효과가 더 커지잖아요. 종목수가 늘었으니까 틀렸다. 두 종목 투자할 때하고 세 종목 투자할 때하고 세 종목 투자할 때 분산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겼으니까 틀렸지. 그 다음 5번 A를 선택하는 투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가 더 공격적이다. A는 저저고 E는 고고니까 공격적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우리 했던 이 문제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 단계별로 하나 이해하고 그 다음 이러면 아주 어려운 것도 아주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식으로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실제는 엄청 어려운 건 맞습니다. 대학 전공 학생들도 3학년, 4학년 때 해도 어려워서 쩔쩔매고 이해를 못하고 다 졸업해요. 그렇지만 다니시면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